오늘 미국 3대 지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뉴스를 보면 메타 얘기가 난리예요. 메타가 급등했다고. 테크 쪽에. 그래서 어제 메타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큰 쪽, 그러니까 마켓 볼륨, 시가총액 큰 쪽별로 상승률 좀 나열해 보는데 메타가 22% 상승했죠. 그거 이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높아서 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거는 정윤섭 기자께서 연합뉴스 2월 2일자로 올린 건데요. 뭐 여기 보면 작년 4분기 매출이 예상치 상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 1위 사용자가 20억 명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에를 까보면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매출은 사실 여기 보시면 매출은 현재 매출은 예상치를 윗돌긴 했는데 작년 4분기 대비 4.5% 매출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익 발표 나온 거 보면 이게 메타거든요. 이게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작년 4분기 대비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주당 EPS도 작년 예측치 주당 EPS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자사주 매수를 대규모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49조 원 자사주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자사주 매수가 급등시킨 것 같고요. 나머지 발표들은 사실 그냥 CEO가 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올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이렇게로 예상해서 기존 예상치보다 뭐 50억 줄었다. 예상치자 전망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해고를 했으니까 해고를 해놓고 일부 비용을 더 줄이고 뭔가를 하겠다는데 이게 기업에 무엇인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인하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유인책이 조달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비용만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메타 기업 자체가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등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아마 장 끝나면 애플하고 그 구글이랑 이런 쪽에서 아마존에서 실적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요거 실적 발표 보고 상황 추이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얘를 뚫으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긍정적인 거죠. 저도 들고 있는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긍정적인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약간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긴 하고 약간 다른 점들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해고가 일어났을 때 잡는 통계치거든요.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40%나 늘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는 것 같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 숫자입니다. 이거 1월 달에 해고한 숫자 대량 해고 그래서 한 10만 명 좀 넘거든요. 10만 1000명 정도 10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보시면 대량 해고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폭발적으로. 특히 그 빅테크가 앞장서서 쭉쭉 늘려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정규 고용하고 비정규직 고용인데 정규직 고용은 늘어나는 패턴보다는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최근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 달에 감소세가 약간 상승으로 살짝 들려 올라가긴 했는데 좀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파트타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질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통계를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일자리 이거 보여드렸죠. 일자리 숫자, 요거는 고용 숫자, 요거는 이제 그만둔 거, 요거는 해고. 이런 숫자인데 이게 그만둔 건 자발적인 거고 이거 해고는 비자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이거는 여기 짙은 선은 6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개월 이동평균선이 짙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세부 사항으로 보면 여기 점선이 약간씩 들렸잖아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 오프닝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살짝씩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용이거든요. 고용도 보시면 살짝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퀵하고 아까 레이업하고 퀵하고 같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살짝 들리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요 고용 쪽이 살짝 들려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뉘앙스로 놓고 보면 뭔가 패턴이 살짝 바뀌고 있나? 최근에 한 2, 3개월간? 이런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고용이라 이런 부분들의 패턴이 바뀌는 게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 아닌가, 이런 패턴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숫자상으로는 좋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고용이 한계점에 와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 고용으로 완전 고용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가적 고용을 하기에는 녹록치 않고, 추가적 고용을 하려면 계속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속도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미국의 대규모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자리가 일정 부분 유지돼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장 건설이나 이런 데 이제 점진적으로 진입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일자리가 계속 상당히 좋은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산의 가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말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다 낮다는 그냥 투자자들이 그거를 용인하면 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용인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면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가치 배수가 높아도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경제적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면 그 추세적 상승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P10이라 해서 이게 10년 동안의 그러니까 EPS의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 평균은 아니고요. 물가를 반영한 현가 평균 정도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밑에가. 이게 이제 P10 배수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에 있을 때 퍼 배수의 과거 평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체 P10은 17.3배 요 언저리에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한 2, 3% 사이? 요 언저리?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사실 이 언저리에 있었던 게 단데, 지금 위치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도 없는 한 중앙점에 요 중앙 라인 정도에 있기 때문에, 가치 배수에 의한 논쟁은 아직은 뭐 극단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테크 버블 때잖아요. 보시면 테크 버블 때는 한참 위로 날아갈 때거든요. 경제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신제품 기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쏙쏙 올라오고 있죠. 신제품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약 판매나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실적 예상치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면, 그때 이제 실망스러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새해 들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미 보여드렸던 뭐 신차 구매와 관련된 예약 줌을 막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부 같은 혜택을 뭔가 동원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점은 사실은 원자재 쪽이거든요. 원자재 쪽인데, 최근 보시면 원자재가 올라갔다가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금도 패턴을 보면 6개월 동안 계속 밀려 올라와서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한데 한 달치 정도 보면 이렇게 들려 올랐다가 싹 밑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자재 쪽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쪽 이런 쪽에 영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구리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 한 달 패턴을 보면 점점 올라갔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게 그 달러 인덱스하고도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그냥 일정 부분 횡보하는 수준 정도이거든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서 원자재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패턴이라고 전체적으로 인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원자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만 지금 꼬물땅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가 탄탄하게 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들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 추세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S&P 500 지수 추세가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가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긴 한 것 같다. 다만 메타가 실적 발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고 제가 보기엔 바이백으로 뭔가 밀어 올려놨는데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오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추후에 세차게 머리를 더 들 수 있게 만들 건지 그냥 일시적으로 머리가 살짝 들렸다 떨어지는 걸로 만들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장이 끝나지 않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 나중에 나오고 오늘 지나서 이제 내일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내일 이제 미국장 혹은 오늘이나 우리나라 아시아나 오늘 저희 또 유럽장 보면 느낌이 있겠죠.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